안녕하세요. 오늘은 멜로디만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깊게 뒤흔드는 노래 The Windmills of Your Mind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호세 펠리시아노의 버전을 듣고 가사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노래는 어떤 마력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걸까요? 이 곡은 1968년 영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작곡가 미셸 르그랑과 작사가 앨런 앤 마릴린 버그만 부부가 만든 이 곡은 그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 노래의 진짜 주인공은 가사 속에 숨겨진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왜 지나간 사랑을 잊지 못할까요? 왜 밤이 되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지 않을까요? 이 노래는 바로 그 멈추지 않는 생각의 감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이미지는 바로 원과 순환입니다. 미셸 르그랑과 버그만 부부가 이 곡을 만들 때 가장 집중했던 것은 영화 속 주인공이 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주인공은 아주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대사도 없고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죠. 하지만 감독은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지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떠올려 보세요.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처음의 고민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험 있으시죠? 작사가 마릴린 버그만은 불안은 본질적으로 원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래에 형이상학적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과 생각의 굴레입니다. 가사 속에 나선 눈덩이, 회전목마는 모두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마치 불교의 윤회나 우주의 영원한 팽창과 수축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직선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믿지만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 사이를 끊임없이 맴돌고 있다는 것을 이 노래는 보여줍니다. 노래는 점점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Like a tunnel that you follow to a tunnel of its own, 자신만의 터널로 이어지는 또 다른 터널처럼. Down a hollow to a cavern where the sun has never shone, 태양이 한 번도 비춘 적 없는 동굴 속 구덩이로. 여기서 태양이 비춘 적 없는 동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이나 억압된 기억을 상징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떠오르기도 하고 프로이트나 융기 말한 무의식의 심연 같기도 합니다. 호세 펠리시아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심지어 나 자신조차 들여다보기 두려운 마음속 깊은 동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사는 계속해서 반쯤 잊혀진 꿈속에서 계속 회전하는 문, like a door that keeps revolving in a half-forgotten dream, 을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꿈, 잊으려 해도 불현듯 떠오르는 과거의 트라우마나 추억. 이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 풍차를 돌리는 바람입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이 풍차가 돈키호테가 싸웠던 풍차를 연상시킨다고도 합니다. 돈키호테에게 풍차는 거인이라는 환상이었죠. 우리 마음속의 풍차 역시 실제하지 않는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거인이 되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노래가 형이상학적인 철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건 그 혼란 속에서도 사랑의 상실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Why did summer go so quickly? Was it something that you said? 여름은 왜 그리 빨리 갔을까? 그대가 했던 말 때문이었나? Lovers walk along a shore and leave their footprints in the sand. 연인들은 해변을 걷고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마음의 풍차와 달리 우리의 사랑과 인생은 유한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파도 한 번에 지워져 버리죠. 한국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 부분을 두고 영원히 원을 그리며 도는 우주적 질서와 곧 사라질 덧없는 인간 존재의 대비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절정 부분의 가사는 가슴을 칩니다. When you knew that it was over, you were suddenly aware that the autumn leaves were turning to the color of her hair.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되지. 가을 낙엽들이 그녀의 머리카락 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랑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세상 모든 풍경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비극. 펠리시아노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 가사를 부를 때 우리는 지나간 모든 인연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에 대한 짙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노래는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해 우주적인 관점으로 확장됩니다.
And the world is like an apple whirling silently in space. 세상은 허공에서 조용히 돌고 있는 사과와 같지. 이 구절은 인간의 고독을 극대화합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그저 소리 없이 도는 사과 한 알에 불과합니다. 나의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마음속 풍차 소리와 달리 우주는 너무나 고요하고 무심하게 돌아갑니다. 이 노래의 형이상학적 의미는 결국 단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소용돌이치는 감정과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하게 흘러가는 외부 세계와의 괴리감.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수천 번의 질문과 후회를 반복하는 우리네 인생. 이 노래는 그 알소리 없는 아우성나를 음악으로 번역해 낸 것입니다. 호세 펠리시아노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이 거대한 풍차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노래가 님의 마음을 흔든 이유는 의미를 몰라도 멜로디와 목소리에 담긴 보편적인 인간의 불안과 고독을 영혼이 먼저 감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멈추지 않는 풍차를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때로는 그 풍차가 만드는 바람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지나간 사랑을 추억하며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 마음의 풍차는 어떤 속도로 돌고 있나요? 지금까지 The Windmills of Your Mind였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뭐랄까 수수께끼 같은 노래죠. 이 노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노래 첫 소절 진짜 유명하죠. 음악 역사상 거의 가장 최면에 걸릴 것 같은 도입부 아닐까 싶어요. 노래가 채 시작하기도 전에 듣는 사람을 그냥 끝없는 고리 속으로 확 끌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도대체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사랑받는 걸까요? 그 비밀을 알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68년으로요. 재미로 은행털 계획을 세우는 어떤 백만장자에 대한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네, 바로 영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미션 같은 게 있었어요. 상황이 이랬어요. 감독이 보니까 주인공이 글라이더를 타는 아주 긴 씬이 있는데 대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면은 굉장히 평화롭죠. 하늘을 나는 모습이니까. 근데 주인공 머릿속은 어떻겠어요? 은행 강도 계획 때문에 막 복잡하고 불안하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바로 이 극명한 대비, 이걸 음악으로 표현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주문은 이거예요. 캐릭터가 누군지, 줄거리가 뭔지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주인공의 그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만 딱 살려주세요. 그래서 작사가 버그만 부부랑 작곡가 미셸 르그랑이 머리를 맞댄 거죠. 아, 이 절대 멈추지 않는 생각들, 이 느낌 자체를 어떻게 음악으로 잡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해답이 바로 원, 즉 동그란 순환의 이미지였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가사를 쓰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걸작을 만들어냈죠. 자, 노래 제목이 당신 마음속의 풍차잖아요? 이건 정말 멋진 은유, 즉 메타포죠. 그런데 정작 노래 속 세상은 거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직유, 그러니까 시밀리로 가득 차 있어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하는 표현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비탈을 굴러내리는 눈덩이처럼 이 구절 하나만 봐도 느낌이 오죠? 작은 생각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져버리는 그런 불안한 느낌이요. 아니면 이건 어때요? 축제에서 놓쳐버린 풍선처럼 손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풍선. 이것도 머릿속 생각들이 막 제멋대로 떠다니는 걸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또 있죠. 빙글빙글 도는 회전목마처럼 이런 비유들이 정말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돌고 또 돌아요. 듣다 보면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생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라니까요. 또 조약돌이 만든 물결처럼 이라는 가사도 있는데요. 이건 정말 기가 막혀요. 작은 생각 하나가 던져졌을 뿐인데 그 파문이 끝없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그려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퀴 속의 바퀴나 회전문처럼 끝없이 도는 이미지들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모래 위에 남은 연인들의 발자국이나 가물가물한 얼굴들처럼 너무나 덧없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은 기억들이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 대비가 정말 절묘하죠. 자, 그런데요.
이 노래의 진짜 천재적인 부분은 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가사는 이 순환이라는 이야기의 딱 절반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작곡가 미셸 르그랑이 이 순환이라는 주제를 아예 음악의 뼈대, 그 구조 안에다가 통째로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서클 프로그레션이라는 건데요. 음악 좀 아시는 분들은 오도권 진행이라고 하면 바로 아실 거예요. 코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주 강력한 느낌을 주는 코드 진행이죠. 이 노래의 코드를 한번 보세요. B에서 E, E에서 A, A에서 D. 이런 식으로 코드가 말 그대로 오도권이라는 동그란 원을 따라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에서 말하는 바퀴 속의 바퀴가 음악으로 그대로 구현된 거죠.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가사도 음악도 복잡하고 아름다운 이 노래, 세상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처음 나왔을까요? 영화에 나온 원곡, 오스카상까지 받은 그 버전은 노엘 해리슨이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 이 노래를 정말 대중적으로 히트시킨 건 1년 뒤에 나온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버전입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죠. 재밌는 일화도 있어요. 원곡을 부른 노엘 해리슨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가사에 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라임을 맞추려면 숀으로 발음해야 한다고 막 우긴 거예요. 이게 우리 영국식 영어라면서요. 그랬더니 미국인 작사가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네, 그건 당신네 언어고요. 이건 우리 노래거든요. 하면서 결국 숀으로 발음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순환이라는 주제가 워낙 강력해서 그런지 이 노래는 발표된 이후로 정말 모든 세대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또 불렀습니다. 처음 영화에 나와서 오스카상을 받은 건 물론이고 99년에는 스팅이 리메이크 앨범에서 불렀고요. 최근에는 아주 인기 있었던 스릴러 드라마 세브런스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또 한 번 주목받았죠.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생명력이에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까요? 아마 이 노래의 중심 이미지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서일 거예요. 바로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그 모습 말이죠. 거대하고 보이지 않고 어쩌면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힘에 맞서 싸우는 그런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노래의 끝없는 소용돌이는 과연 뭘까요? 떠나간 사랑에 대한 걸까요?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는 한 개인의 마음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 노래의 의미 자체가 풍차처럼 계속 돌면서 노래를 듣는 새로운 시대의 불안에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건 아닐까요?